창조과학, 과연 기독교 신앙을 위해 과학계의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일까요? 이 세계에서 지질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 많은 분들이 이게 세계 유수의 대학의 지질학과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의 연구실, 그곳이 지질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석유 회사의 연구소들이 세계에서 지질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입니다. 경제성 있는 매장지를 탐사해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자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수행해내고 있죠. 시카고 대학의 고생물학자 닐 슈빈 교수는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전이되는 그 과도기적인 화석을 찾고 있었어요. 3억 8,500만 년 전 육상 척추동물들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화석입니다. 그 시기에 형성된 지층, 그 지층에는요, 육상 척추동물의 화석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사실 진화론 깨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시기에 형성된 지층에서 말티스 같은 예쁜 강아지 화석 한 점만 캐내면 진화론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양서류 같은 육상 척추동물의 화석은 그 후로부터 2천만 년이 더 지난 3억 6,500만 년 전에 생성된 화석에서부터 출토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요,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겠죠? 3억 8,500만 년 전, 3억 6,500만 년 전 사이에 생성된 3억 7,500만 년 전쯤에 생성된 어떤 지층의 화석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전이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진화적인 분기점을 몸에 담고 있는 화석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닐 슈빈 교수는 석유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 년 전에 생성된 지층들이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3억 7,500만 년 전에 생성된 지층은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운타운이었어요. 탐사를 위해서 빌딩을 허물고 고속도로 포장을 파헤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점한 탐사지는 북극점에서 약 9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스미어란 섬에 위치한 MV2K17이라고 명명된 한 지층이었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 탐사 활동을 벌인 끝에 이렇게 생긴 물고기 화석을 발견을 합니다. 자, 이 화석으로 복원한 이 물고기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어처럼 머리가 납작하게 생긴 물고기 화석인데, 이 화석을 틱타할릭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틱타할릭은 탐사에 도움을 준 그 섬의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언어로 민물에 사는 큰 물고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생소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마존강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인류가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의 어종은 결코 아니죠. 생김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반 물고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로 덮여져 있고 아가미가 있어요. 그런 형태의 모습의 물고기인데, 닐 슈빈을 포함한 그 탐사학자들을 경악시켰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어류는 어깨뼈하고 두개골이 붙어 있습니다. 몸통과 머리를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체가 돼 있어요. 틱타할릭은 이 두개골과 어깨뼈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국민체조 목운동을 하듯이 몸통과 상관없이 이렇게 머리를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을 경악시켰던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틱타할릭 지느러미의 골격의 해부학적인 구조였어요. 지느러미 속의 골격이 이 어깨뼈, 팔꿈치뼈, 손목뼈 같은 그 육상동물의 팔다리 같은 관절로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손가락 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처럼 몸무게를 지탱하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이 어깨, 팔꿈치, 손목을 지닌 물고기였던 거죠. 지느러미 속의 이 골격은 육상 사지동물의 팔다리의 그 뼈하고 그 배치 형태와 개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즉
육상동물의 팔이나 다리 같은 골격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라는 거죽에 덮여져 있었던 거죠. 2006년도 네이처지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반응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이었죠. 이 화석을 발견한 것, 이게 당연히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화석이 출토될 곳을 정확히 짚어낸 그 지질학적인 예측력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탐사팀이 아무 곳이나 가서 무작위로 땅을 파다가 로또 맞듯이 이런 화석을 발견한 잭팟을 터뜨린 건 결코 아니죠. 정확한 지점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서 탐사활동을 벌여서 이러한 화석을 찾아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과학, 자연을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인간의 활동이죠. 이러한 활동은 우리에게 정확한 예측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현대과학을 사용을 하죠.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대과학, 어떤 과학이론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가 없고 종국에는 도태되고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과학, 과연 기독교 신앙을 위해 과학계의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일까요? 그분들의 주장대로 기존의 정상과학보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과연 더 정확할까요? 기존의 과학자 사회에서는 어떤 무신론적인 편견과 아집에 똘똘 사로잡혀서 그분들의 주장을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런 질문들의 해답을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어마어마한 매머드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갑니다. 매출은 300조 원을 가볍게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의 매출이 연 200조 원대잖아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는 매출 면에서는 삼성그룹보다 큰 회사예요. 심지어 셰일가스 속에 있는 그 원유를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인 6년, 7년 전에는 그 매출이 더 컸어요. 500조 원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지만 이 정도 규모예요. 그렇다면은 세계 석유 산업의 전체 규모는 어떤 정도가 될까요? 이런 거대한 산업체가 어떤 무신론적인 편견이라든지 아집에 사로잡혀서 더 좋은 예측을 제공받아서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과학이론을 배척한다. 자, 이런 생각이 과연 말이 될까요? 틱탈릭의 발견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지질학은 3억 7,500만 년 전 물고기가 육상동물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화석을 담고 있는 지층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자, 이 드넓은 지구 얼마나 큰 면적입니까? 또 그 광대한 면적에 얼마나 그 많은 층의 지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까? 자, 이미 한 곳을 딱 찍어서 탐사했을 때 그런 화석을 발굴할 수 있는 그 확률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자, 과학의 강점, 우리에게 정확한 예측을 제공을 합니다. 석유를 찾는다는 거, 결국 화석을 찾아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석유 자체가 고생물의 화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 산업계는 그 현대 지질학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석유 매장지를 찾아내고 매장량을 산출하고 실제로 시추를 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창조과학회에서 제창하는 홍수 지질학에 기반한 이론들이 현대 지질학 이론들보다 더 정확한 석유 매장지 및 그 매장량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석유업계에서는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자, 채산성이 높은 석유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의 창조과학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려는 영입전쟁이 벌써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은 지금으로선 대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편익과 그 재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익과 재화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죠.
그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학의 성과를 이용해서 자, 이 땅을 더 어떻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게 경영을 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를 바로 이해하고 정확한 그 정보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